신의 손내 식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늘 귀한 손님이 오시지만 진짜 시간을 쪼개서요. 이 시간에 이게 뭐랑 경쟁해야 되죠? SBS 뉴스라고 경쟁해야 되나? 자, 식탁에 초대한 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욱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목도 쉬고 배도 고픈데 그래도요 여기 밥 준 데서 쫓아왔어요. 요새 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꾀꼬리 목소리인데 선거철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와, 이 울산 남자의 지역 언어를 제가 정말 이렇게 가깝게 듣는 게 한 20년 만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투리가 많이 섞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기는 경북 의성에서 났고요. 대구에서 초중고를 마쳤는데 대학은 서울로 갔어요. 네. 근데 서울말은 못 배우고 네. 통일교를 했는데 여기서 전라도 사투리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제주도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다시 서울 잠시 하다가 다시 부산에서 또 대학원을 했어요. 그리고 네. 또 울산에서 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을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저는 표준어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럼 딱 틀면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의 기분을 제주 사투리로, 제주어로. 제가 공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자, 부산말로, 속 어려운 거 하지 말아요. 고향말로. 그냥 자유롭게 해요. 저 이거 탁탁탁 안 돼. 그냥 섞였어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요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서요. 네. 한 번에 한 개 이상 잘 안 돼요. 예. 머리가 잘 안 돼요. 아니, 귀한 분 죄송합니다. 모셔놓고. 노력하겠습니다. 귀한 분 모셔놓고 제가 너무 실험을 하게 죄송합니다. 저 근데 맛있어요. 이거 계속 맛있다. 드세요. 먹어도 돼요? 예, 그럼요. 시청자분들께 죄송하세요. 그분들도 드시고 계실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럼 드시는 걸로 알고 저도. 드시면서 드시라고 제가 가벼운 질문부터 하나 할게요. 갑자기 안 넘어가네. 아니, 말 안 시키고. 네. 아니 말씀하셔야지. 저 일해야죠. 일해 바꿔봐야 먹어도 되지. 이게 별명이 네, 이재명 아이러니. 후보님하고 찍은 사진에 누구 댓글을 달았는데 많은 분들이 네. 고길동과 또치. 이재명 후보님이 아니고 맞다. 이재명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이 고길동. 저는 또치. 박주민 의원님은 마이콜. 마이콜. 맞아. 뭐 우리 또래들도 알지요? 둘리는데 아는 거죠? 알지 않을까요? 근데 왜 또치? 머리가 없어서요. 조금 있어서. 저는 근데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고요. 저는 어디 가면 분장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냥 뭐 사람이 외모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최대한 단정하게 다니면 되는 거지. 그럼요. 그래서 머리 없으면 못 돼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동지. 더 빠지면 밀어버리려고 그냥. 동지. 네? 동지. 소갈머리가 많으신데요? 아니요, 소갈머리가 엄청 없어지고 많으세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주민이 형이 네. 자기가 코치해 주겠대. 머리 심고 머리 풍성하게. 근데 주민이 형이 진짜 머리 심고 나서 사람이 달라지긴 했어요. 자신감이 뭔가 자신감이.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되게 근데 자신감이 우리 있으신 것 같은데. 김 의원님 자신감은 네. 더 가면 천장을 뚫을 것 같아서. 저요? 네. 아니 저 안 그래요. 네. 되게 저 겁도 많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사실 늘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거 완전 스마일맨. 눈이 안 보여. 근데 그게 제가 웃으려고 노력을 시작한 것이 돌이켜보면 네.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은데 뭐 계기가.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탈선도 하고 엉망이었는데 또 고등학교 때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참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가출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근데 그때 웃으려고 그때부터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웃다 보면 마음이 스스로 좀 힐링도 되고요. 또 하나 제가 힘들다고 해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저 보면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좀 근데 제가 코믹 감각이 없어요. 네. 할 수 있는 게 웃는 것밖에 없어요.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의 특징이요. 노잼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편히 하십시오. 다행이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주변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 열심히 웃어보자 했는데 지금도요. 진짜 즐거워서 웃는 웃음도 있지만 웃는 이면에 힘든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고백해 보시면 어때요? 지금은 근데요. 많이들 물으세요. 힘들지. 근데 솔직히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간절함이 계속 컸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간절함이 크니까
힘들다라는 감정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일할 때도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힘든 줄을 몰라요. 일하는 게 당장 급하거든요. 해내야 되는데 힘든 걸 느낄 불평불만을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근데 12월 3일 비상계엄 때는 이거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이후 탄핵 국면 때는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니까 안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욕을 하든 뭐라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탄핵시켜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뭐 탄핵 이후에 갈등 컸을 때는 야 큰일 났다. 나라가 이만큼 찢어지고 서로 이러다가 정말 준내전처럼 되면 안 되는데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네. 라는 절박함이 컸고 또 국민의힘이 너무 망가져 갔잖아요. 이 당이 이렇게 망가지면 정치 구조적으로 안 좋은데 국민들께 봉사하지 못하게 되는데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정상적인 보수정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컸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래야 내란이 종식되고 또 산적한 국가 과제가 해결이 되고 무너진 서민 경제와 기업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시대전환 패러다임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라는 간절함. 그게 크다 보니까 힘들다라는 생각은 잠자기 전에 하는 것 같아요. 아우 힘들어. 천장 보면서. 아우 힘들어 이러고 그냥. 아, 우리 김사학 의원 지금도 몸살 중이에요. 의원님이 지금도 몸살 중인데. 네, 정치인하기 전에 직업이 변호사셨는데 변호사 맞네요. 왜요?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아 근데 따박따박 아니, 변호사들은 말 잘 안 해요. 다 서면 우리 결론으로 변호사들 말 잘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알아요. 법정 가보시면 네. 변호사들이 꼭 다물고 준비서면 네.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서면으로 가름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적당히 제가 질문할 때 막 드셔야 돼요. 아, 예. 조금씩이라도. 근데 두 개 못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끝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오시는 건지 시청자분들한테 왜냐하면 시간이 저희가 7시 반 방송은 지금 메디침 이제 최초예요. 아, 가장 늦은 게 죄송해요.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저희 10시에 나이트도 했다. 모여서 아. 귀신 이야기도 하고. 지금 생방송이에요? 네, 생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을 드리고 싶어요. 웃음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아, 진짜 또치 같아.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아,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단 어디 다녔지? 하도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마지막 유세지. 잠깐 어디 갔다 왔지? 투표하고 봐봐. 오셨어요? 아니요, 투표는 내일 아침에 하려고요. 아직 못했어요. 아, 오늘은 스케줄이 좀 빠듯해서 할 어디서 여유가 오셨어요? 없었고. 아니, 맞다. 거기 갔다 왔다. 서울대 입구역 가서 네. 유세하는 데 갔다가 네. 그다음에 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그 여성 회에서 20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거기 가서 또 이 옷 입으면 안 된다는데 굳이 이 옷 입고 가서 인사드리고 투표하셔야 돼요 하고 선거법 위반되지 않게 잘 하고 그러고 넘어왔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약간 지금은 한숨 돌리고 쉬셔야 할 타이밍이니까 좀 여유 있게 한번 아니요, 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오시는 동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최선을 다해야죠. 예. 네. 5시 기준으로 오늘 사전선거 사전투표 네. 투표율이 집계가 된 모양이에요. 17.51%.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됐네요. 첫날인데 이만큼 높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마 17.8%면 지난 대선보다 높을 것 같은데. 이번이 최대 역대. 그렇죠. 예, 역대급이고 지금 역시 전남이 32.02%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네. 거기 목표는 전국에서 최다 투표율이라고 일단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해돼요. 제가 이런 표현 좀 부끄럽긴 한데 12월 3일 이후에 제 가슴에 광주가 스며들었어요. 스며들었는데 광주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예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정말 스며들었는데 16일, 17일, 18일 광주에 있을 때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좀 처절할 만큼 간절한 열망 이런 걸 정말 체감을 했었거든요. 의원님한테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제가 댓글에다가 달아달라고 그랬더니 별별 질문이 다 나와서 큰일 났어. 그 전에 아니 좀 선별해서 좀 선별했습니다. 마상이 보여요. 제 마음이 자, 순둥순둥해서 아이고 지금 네. 의원님 앞에 책이 지금 놓여 있는데 다 예. 못하고 일단 피고인 김재규란 책을 딱 우리 놓은 할아버지네. 이유. 기회가 멈춰가지고. 네. 어떻게? 잠시만요. 아이, 자 이때 김밥 주세요. 기계가 멈추면 시청자들 나가겠네. 나가겠네. 다시 들어오시겠지. 아유 좋다. 아까 너무 싸웠나 보다. 진이 나빠서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선거 앞두고 말한 거예요. 이러면서 누구는 지금 죽을도 살도 뛰대기는데 자리 싸움 한다고요. 속상해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정치의 문제가 뭐냐면요. 네. 정치인들이 나라 생각 안 한다는 데서 시작되세요. 그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정치인들이 지 생각만 해서 그래. 아직도? 네, 잠시만요. 어려운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보니까. 광희 형, 상욱이 바쁘시지? 이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좀 이따 전화해도 돼요, 형님? 아 지금 방송 중이야? 방송 중인데 전화 받아버렸어. 그 어쨌든 청주 와 빨리 한번. 아, 나 청주 가고 싶어, 형님. 아 빨리. 청주 한번 와야 돼. 하여튼 시간 좀 비워놔. 응, 그래 할게요, 형님. 아 방송 중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사랑해요, 형님. 네, 방송이 잠시 사랑해. 끊겼어, 괜찮아. 예. 방송에 전화 오면 재밌지. 원래 이렇게 다 짜여진 걸 시청자들은 안 좋아해요. 재미가 없거든, 그죠? 그러나 제작진은 속 타는 거죠. 저 이재명 대표 전화 외엔 받지 마세요. 아니다. 꼭 받아야 되는 전화가 있다면 누굴까요? 가족? 꼭 받아야 되는 전화가 세상 어디 있겠어요.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지 뭐, 그죠? 맞아요. 제 마음이지 뭐. 이리 독구다이로 삽니다. 게시물 하나 올렸죠. 윤수님이 올려주지? 네, 댓글로 소통. 방송 정정 그 사과 한마디 하고 시작. 네. 올라갔어요? 네, 시작 중입니다. 시작했어? 네.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같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사이에 우리 의원님이 김밥을 3개 더 드셨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자, 네. 근데 삶이 이래야 재밌어요. 아, 예. 다 예상된 대로 살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자, 우리 피고인 김재규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우리 피고인 김재규 어느 방송에 나갔어도 저런 책을 앞에 놔준 방송 있다 없다. 처음 봤어요. 처음이다. 왜 났을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왜 나오셨어요? 응? 왜 나오셨어요? 가족이시죠? 가족까지는 아니고 응. 2025년에 이런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긴 한데 네. 저희 집안 할아버지 뻘 어른이시죠. 할아버지. 근데 그 책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우리 할아버지 뭐라고 얘기는. 들으셨어요? 제가 김영김 씨 충이공파인데요. 충이공파. 그 김재규 할아버지가 저보다 2대 위에 윗손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까우네. 근데 뭐 많죠. 네. 근데 저희 이거 2025년에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아니, 민망하네. 이거 재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럼 얘기할게요. 제가 경북 의성촌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집성촌이에요. 네. 김영김 씨 충이공파들이 모여 사는데 또 제가 장손이에요. 제가 장남이고 아버지가 장남이고 할아버지가 장남이고 9.15 3대 독자 이래 가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 내력에 대한 교육을 강하게 받았는데 네. 저희 김영김 씨 충이공파 시조가 김문기 할아버지인데 김문기 할아버지는 그 사육신의 난 때 맞아요. 사육신의 난 때 그 국방부 장관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그 군사를 다 동원하기로 했었어. 근데 사육신의 난이 실패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삼족이 멸함을 당했어요. 그래 다 도망나서 뿔뿔이 터져서 경북 의성 산골까지 와서 집성촌이 생겼다. 그래서 조선시대 내도록 숨어 살았다. 네. 라는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고. 네. 그래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른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 집안은 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그 충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충이다. 왕에 대한 충이 아니라 백성에 대한 충이다. 그래서 김문기 할아버지는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것이다. 백성과 옳음, 정의 여기에 대한 충이었기 때문에 사육신들과 함께 목숨을 같이 나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았지만 틀리진 않았다. 그런 의원님이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김재규 할아버지도 그런 그랬을 것 교육을 같아요. 받으셨을 것 같은. 전 그래서 김재규 할아버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그 박정희 정권 말기에 뭐 부마항쟁이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보내고 탱크를 보내서 지나봐라. 사실은 부산 마산에서 광주보다 더한 학살이 벌어질 뻔했어요. 예. 그 직전에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직전에 막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김재규 할아버지도
박정희 대통령이란 개인에게 충을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을 한 거다.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다. 만약에 본인이 정권 욕심이 있었으면 저렇게 했겠냐. 예. 근데 뭐 어릴 때 뭐 상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 정말 대참사가 벌어질 뻔한 걸 막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후회가 문제였죠. 갑자기 전두환이 등장하면서 이 저는 전두환 대통령을 되게 싫어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모르면 몰랐지만 알고 났더니 저희한테 저런 책을 딱 저희가 냈고. 안 그래도 지역에서 네. 저 욕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욕을 한대요. 자는 김영김 씨 충이공파라서 저럴 줄 알았다. 칭찬 아니고요. 욕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김재규 어른 계시고 김문기 어른 계시고 저기는 그렇게 늘 반란의 피가 흐른다고. 반란이 아니고요. 국민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려는 거예요. 충의 피가 흐르는 집안의 장손이라고. 2025년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근데 역사는 12월 3일 2025년도 밤에 얘기해야죠. 12월 3일 밤에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이걸 오늘 밤에 못 막으면 내일 아침이면 시민들이 다친다. 자, 그래서 이게 내가 죽어도 자연스럽게 맞춰야 왔어요. 제가 다음 그랬었어요. 챕터로 근황 이후에 여쭤볼 질문이 12월 3일부터 오늘 5월 29일까지 이 장면으로 나를 설명한다. 제가 이렇게 한번 혼자 잡아봤어요. 네. 나에게 12월 3일이란 12월 3일이란 매우 화가 났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났고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한 밤이었어요. 그날 그냥 뭐 전들 비상계엄 겪어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게 광주가 떠올랐어요. 이거 못 막으면 시민들이 다친다. 그리고 나는 국회의원인데 내가 죽어도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죽을 각오로 뛰어갔습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진짜 죽을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화가 났었어요. 어떻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부숴버릴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제가 욕쟁이 아저씨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군인들한테도 막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다니는 데마다 욕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본회의장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거예요.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 그때 의총에 안 가시고 바로 의총이 뭐 중요해. 지금 본회의장 가야지. 아니 그래도 의총을 왜 가요? 나는 오라고 그게 했을 거 이해가 안 아니야. 돼.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면 비상계엄 사유가 없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되었다. 포고령 내용이 반헌법적이라는 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풀 곳은 국회밖에 없다는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국회의원은 당론을 떠나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의총 당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뚜껑 열렸죠. 인간들이 어디 갔어 된 거예요. 그래 쫓아나가가지고 다니는 데마다 욕하면서 찾아러 다녔어요. 그래서 선배 의원들한테 제가 외람되게도 욕을 많이 했어요. 어디 세미나실에 계시길래 여기 왜 있냐고 욕을 하고 그때 이름 좀 얘기해 보세요. 그걸 왜 있냐고 욕을 이름 하고 좀 얘기해 보세요. 그분들의 명예가 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네. 다음날 날이 밝고 나서 제가 엄청난 당내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저것은 위아래도 없이 욕하고 다닌다고.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우리 6월 항쟁 때 상탈하고 태극기 들고 가는 흑백 사진 있잖아요. 예. 전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면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안 무서웠을까? 생각했는데 이해됐어요. 화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데 분노한 거예요. 네. 분노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분노한 힘이 지금까지 우리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지켜낸 겁니다. 정당한 분노, 필요한 분노는 필요한 겁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총을 겨눴어요.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이걸 웃으면서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국민을 지키라고 총을 줬어요. 근데 그 총으로 국민에게 총을 겨눠요? 이거는 분노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게 선거입니다. 일단 그날 밤은 제가 점잖지 못하게 욕으로 표출했는데 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님한테도 제가 엄청 욕을 해가지고 그게 다음날 밖을 막 돌고 하면서 다음날 날 박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와가지고 저한테 네가 오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네. 신분 얘기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워낙 제가 욕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날은 그래가지고 뭐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역사의 죄인이십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진짜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당 야당이 어디 있어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해요.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국민을 위한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가슴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따라와야지. 그 12월 3일 밤에 다양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보여요. 머리 쓰는 사람, 겁내하는 사람, 당황해가지고 멘탈 놓은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산하면서 야 신난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 신난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계산하기에 이게 예, 유리할 수 있다는 예. 판단 때문에.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처참했는데 자, 그 순간은 화가 나야 되는 순간이라고 이 장면으로 생각해요. 나를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하나만한 가정일 수 있는데 일말의 기대 국민의힘이 이렇게만 했더라면 나는 남았을 것이야. 국민의힘이 저는 12월 3일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계엄 해제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못 나섰어요. 그러면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죠. 미안하다, 잘못했다,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그리고 탄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죠. 그게 보수거든요. 헌법 지키려고 나서는 게 보수죠.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립한 후에 처음부터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겠다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면 당연히. 근데 제가 이야기를 12월 3일 이후부터 계속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제발. 이것만이 당이 정상이 되는 길이고, 이것만이 최소한 그래도 야당 기능이라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국민을 받드는 최소한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야당 기능이라도 할 수 있는. 참. 자, 민주당 입당 선언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하셨지요. 네. 네, 그것도 뭐 김상욱 의원의 어떤 개인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네네. 계획 세우고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탈당 그리고 대통령 지지 제 거취를 완전히 구별해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같이 못 묶어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딱 절도 있는 그 입장이었어요 그때마다. 왜냐하면 비겁하고 싶지 않았어요. 보통 정치인들은 묶어요 이걸. 묶어서 자 내가 너를 지지해 줄 테니 뭐 줄래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비겁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지.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탈당을 결행했던 것은 정말 국민의힘을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만드는 게 제 의무입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극단적 상황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으면 동조하는 게 되잖아요. 특히나 대통령 선거가 곧 코앞이에요. 남아 있으면 김문수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해야 될 판이에요. 그건 제 양심상 허락이 안 돼요. 김문수 후보가 누굽니까? 계엄에 동조한 자입니다. 탄핵에 반대한 자고 음모론에 있던 자유통일당 대표 출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시간 제한이 딱 걸려져 있죠. 뭐냐, 후보자 결정 전까지 당을 바꿔야 한다. 예. 그래서 애타게 노력을 했고, 그 4월 마지막 주에 제 거취를 걸고 4대 요구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즉시 제명해라.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진지하게 해라. 그리고 당내 경선을 원칙에 따라 해라. 야합하지 마라. 그리고 서민경제 무너졌으니 특단의 대책 빨리 내라. 4대 요구사항 당장 해라. 이거 안 되면 난 나간다. 근데 그러니까 당에서 불손한 의도다 하고 또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불손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바뀌지 않고 도리어 우리 기억하죠. 새벽 3시 4시에 그 새벽에 민주적으로 당내 경선이 된 사람조차 날리려고 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아니, 당신이 잠든 사이에 별일이 다 일어났죠. 말도 안 되는. 근데 당이 변하려면 원내에 변화 동력이 있거나 당원들이 변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원내에는 아쉽게도 변화의 동력이 없어요. 국회의원들 중에. 이게 초선들이 더 강성이에요. 초선들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초선들이 더 강성이야. 왜냐하면 안 그럴 것 같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할 사람 위주로 뽑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충성하는 사람 뽑는 기준은 간단해요. 좀 모자란 사람을 높은 자리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약점을 잡아놓는다. 그렇게도 얼마나 충성을 해. 아이고만이네.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원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럼 당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당 조직 문화의 한계가 이거예요. 뭐냐면 민주적이라면 당원들이 의사를 반영해서 위로 올라가야죠. 이 당원들의 의사도 민심을 반영해야겠죠. 그래서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당론이 돼야 돼요. 이게 민주적인 거죠. 근데
국민의힘 반대로 내려와요. 위에서 저거 한번 따라와. 철저하게 조직 문화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래서 갑자기 후보자 바꾸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반민주적인 그 생각이 가능한 게 조직 문화에 생기는 근데 거예요. 결국은 도로 근데 그것도 사실 뭐 도로 해봐야 겨우겨우예요. 아니 근데 얼마나 저기 했는지도 밝히지도 않았어요. 얼마큼 투표했고 얼마만큼 얼마나 반민주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해갖고 깜깜이. 원상 도로하는지를 도로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이 당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그 상태면 그 반성도 안 했어요. 사과도 안 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내란 정당 또는 내란 동조 정당이잖아요. 여기서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죠. 근데 내란 정당, 내란 동조 정당에 변화도 안 되는데 남아 있다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저를 뽑아준 울산 시민들에게 불명예를 주는 일이죠.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내란 정당 소속이야. 내란을 옹호하고 있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는 울산 시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으로 탈당해야 된다. 그러고 탈당을 한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대통령을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열심히 공부해서 투표에 참고할 수 있는 참고 자료를 제공해서 그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건 제가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재명 후보님은 어떤 분인가?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준석 후보는 어떤 분인가? 또 권영국 후보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또 누가 이걸 할 수 있는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지금 눈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안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에 빠진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난 어떡하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예. 근데 원래는 그래서 좀 충분히 뭐 대선 끝까지 그냥 고민만 하려고 해서 충분히 여유 있게 고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일단 지지 선언을 하고 익산에서 지지 선언하고 저는 광주로 갔어요. 광주로 가서 광주 간 이유는 광주가 정말 제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보통 명사로. 이번에 제가 정말 한 두세 번 죽을 각오를 했는데 그때마다 광주가 있었어요. 처음에 12월 3일 밤 죽을 각오로 맞겠다 할 때도 광주 항쟁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용기와 판단을 준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판단을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월 14일 탄핵 전에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해 하는 용기도 거기서 받았고요. 또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죠. 용납할 수 없어서 예. 제가 혼자 5.18 묘지 헌화하러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저를 쫓아냈죠. 나는 이해가 안 돼. 같이 가자 해야 될 판에 쫓아낸다는 게 말이 돼요. 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때 한 기 헌화를 하면서 영령들 사진을 보면서 정치가 잘못되면 이렇게 시민들 학생들이 다지시는구나.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기 한 기를 다 모르겠어요. 그냥 헌화했을까요? 그러고 싶었어요. 한 분 한 분께 죄송한 마음을 올리고 싶었어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더라고. 이분들이 희생해서 만든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제대로 못 지켜서 똑같은 아픔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때 또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정치인들 비겁하네. 왜냐하면 광주 항쟁의 그 많은 묘역에 국회의원 죽었다는 게 한 개도 없어. 죄송해요. 국회의원 죽었다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이재명 후보면 받으세요. 저한테 전화 주시겠어요? 바쁘신데. 전화 연결 좀 해보게. 네. 근데 지역에 세무사 하시는 형님인데 나중에 통화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시민들이 돌아가셨는데 헌법 수호 의무 있는 국회의원이 죽은 사람이 없다. 누구보다 먼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4.19 혁명 때도 없었어요. 예. 6월 항쟁 때도 없었어요. 부마 항쟁 때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죽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돼서 대한민국의 독재가 다시 시작된다면 그래서 또 한 번 시민혁명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내가 먼저
죽어버려야겠다. 그래야지 시민들과 학생들이 희생이 없지 않을까. 재물이 필요하다면 내가 재물을 할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근데 혼자만 갖고 있어서 그 생각을,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면 선동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시민들을 선동하는 게 정말 나쁘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모 방송에 가서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모 방송국에 가서 저 또한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할 생각이지만 그래도 거리로 나가서 선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등이 더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갈등을 봉합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뒷말은 다 빠지고 죽을 때까지 단식만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3번의 각오와 판단을 준 곳이 광주예요. 그래서 예.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그래서 16일 날 광주로 갔어요. 16, 17, 18일 광주에 있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광주의 아픔이 가슴으로 그대로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울고, 정말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로서의 광주가 가슴 깊이 자리 잡았는데,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좀 큰 위안을 얻었던, 또 따르고 싶었던 스승님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 또 고 김영삼 전 대통령님, 또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 3분의 말씀과 행동,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개인의 희생, 이런 것들이, 헌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공감도 많이 됐고요. 그게 이제 그날 16, 17, 18 광주에 있으면서 같이 올라오면서 2025년 지금의 보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아니, 보수라는 게 그 사회의 원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의 수호 가치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지키고 통합을 만들어가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님 늘 통합을, 심지어 저까지 품어 안았어요. 통합을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품위를 지키면서 진보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포용, 다름을 존중하는 포용을 통해서 생명력도 유지하는 것이 보수의 모습이죠. 그런 보수의 기능 누가 하고 있지? 나는 이런 보수의 기능을 어디 가서 이룰 수 있을까? 이 보수의 기능을 이룸으로써 국민들을 받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보수 진영이라고는 하지만 보수가 아니에요. 왜? 네. 갈등을 일으켜서 그 갈등으로 당을 운영을 해요. 세력화시켜서. 보수는 통합과 안정을 지향하는 겁니다. 갈등을 세력화시키는 건 반보수적인 거예요. 국민의힘은 보수가 없어요. 그냥 극우와 수구만 남아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통합을 이야기했어요. 또 헌법 수호를 얘기했어요. 사회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시장 경제 질서 지키는 데도 제일 앞장서요. 예를 들어 상법 개정이 대표적인 겁니다. 예.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원칙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반대해버리죠. 왜? 소수 오너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이건 반보수적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저 혼자 뭘 하겠습니까? 하자 많고 모자람 많은, 저도 얼마나 모자람이 많고 하자가 많고 너무나 많이 배워야 하는 정치 초년생이고 모자람 많은 인간인데 혼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고민을 하니, 그래,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래, 민주당을 가야겠다. 그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끊을게요. 욕하시는 거 보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의 기능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거대 집권 여당이 탄생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도 해야 되고 진보의 기능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권력 집중이 벌어지죠. 그러면 야당이 견제를 못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 스스로 더 건강해지고 더 민주적이어야 되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면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검증, 대안 마련까지 혼자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해내려면 안에 들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민주당 선택하는 게 제일 힘든 결정이에요. 얼마나 욕 많이 하겠어요. 네. 얼마나 배신자 소리 듣겠어요. 너는 넘어가도 그래 넘어가냐 하겠죠. 그래도 그게 맞더라고요. 그게 보수의 기능.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재명 후보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네. 국가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끊고 중간에 이렇게 안 들어가고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좀 풀 우리 의원님 얘기를 좀 듣고 싶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있습니다. 기회 주셔서요. 아, 오늘 의원님 때문에 요새 너무 행복하대요. 진심으로. 파란색이 나와요. 보라색이 두 색을 섭갈하는 뭐 옷이 파란색 맞는데? 파란색이에요. 네, 예. 자,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아까 저희가 시작 전에 예고글을 올리고 의원님께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질문을 남겨주세요 했더니 진짜 질문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무섭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잡은 질문지를 먼저 보신 것처럼 맥락이 이어지는 게 있는데 몇 개만. 네. 자, 일단 무슨 일단 좀 가볍게 하는 의미에서. 네. 와우, 김상욱 의원이다. 반가워요. 전에 의원이 상탈 사진을 봤는데 어머. 피지컬이 후덜덜. 오랫동안 꾸준히 운동한 근육이었어요.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눈썰미도 좋으셔. 이분 누군지. 상탈.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은 부끄럽다. 뭐냐면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운동을 하니요? 저는 몸 만들기 위한 운동 이런 것에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몸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제가 근데 건강하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몸에 무리 되지 않게 하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술 잘 안 마셔요. 그리고 골프 치거나 테니스 치거나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취미 생활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화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네. 철봉으로 달려가서 철봉에 매달리고 엮기 잡으러 가서 엮기 뛰고 그러고 달리기 하고 뭐 그런 거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몸의 건강을 유지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 그렇다고 우락부락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몸 만들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서. 아니 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에요. 꾸준히 운동한 근육이라는 꾸준히 거지, 운동을 만든 하는 게 것 같아요. 아니라. 왜냐하면 화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잖아요. 이렇게? 아, 네. 으쌰 하고 하고 나면 좀 풀려요. 알겠습니다. 자, 김상욱 의원님이 이거 제가 잡은 질문이 원래 이거였어요. 탈당 한동훈과 논의했나? 안 했어요. 약간. 김상욱 의원이 생각하는 한동훈과 이재명의 인물평이 듣고 싶네요. 자, 한때 친한계로 분류가 되었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붉은 머플러를 둘러주던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진 굉장히 많이 써먹었지요. 왜 저는 안 보여주고 무슨 사진이네? 이렇게 알아요. 맞아요. 자, 일단 한동훈의 인물평인데 인물평까지는 아니어도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나름 국힘 안에서는 이렇게 점선을 긋는다면은 그쪽에 같이 있었던 거 맞잖아요. 일단 탈당 논의 안 했다. 탈당 논의는 한 적 없어요.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니까. 그렇죠. 제가, 그러나 뭔가 그래도 전 제 자유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힘을 향해서 네 가지를 요구할 때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같이 요구를 해야 한다든가 왜 가만히 있냐라든가 뭔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서. 그때 한동훈 대표님 가만히 있으면서 친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때잖아요. 당연히 동참 안 하죠. 경선 준비한다고 친윤과 가까워지려고 엄청 노력할 텐데. 지금은 뭐 번호 지운 사이예요? 일단은 제가 12월 3일 전에는 네. 친윤, 친한, 민주당, 진보당 구별 없이 다 친하게 지냈어요. 네, 저는 네. 기본적으로 생각이 뭐냐 하면 서로 생각이 다르면 배울 수 있어서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늘 배워야죠.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배울 수 있지. 배워야지. 그리고 뭐 굳이 정 만들 필요 있겠나? 하고 서로 존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결과로 일하는 결과 나오면 돼. 나는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제가 나서는 거 일단 안 좋아해요. 태어나서 선거를 딱 한 번 해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반장 선거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아예 나가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첫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였어요. 선거가 이거구나. 나 처음 해봤어. 부끄러워요. 어쨌든 그런데 12월 3일 밤에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 해제 입장을 명확히 해준 건 참 고마웠어요. 그쵸. 너무 고마웠어요. 또 그건 칭찬받아야 될 행동. 그거 하나 때문에 그때 저희는 그리고 제가 사실 한동훈 대표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인물평을 한다는 게 사실은 안 맞아요. 그냥 김상욱이 보는 한동훈 대표라는 아주 큰 우주의 일부예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
김상욱이 본 한동훈이라는 큰 우주의 일부를 얘기하자면 기대로 봤다가 좀 실망으로 끝난 어떤 부분이 기대였냐 하면 국민의힘에서 변화를 원내에서 일으킬 동력이 없었어요. 원외도 없었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원내에서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당원들도 쇄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모이는 힘으로 국민의힘을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12월 3일 기업해제에 나서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고 또 권선동 원내대표가 임명되기 전날 밤이죠. 전날이죠. 제가 한동훈 대표님하고 뭐 독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거 탄핵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을 때 맞다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말씀도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또 그러고 2, 3일 있다 목도리까지 걸어주셨어요. 난 목숨 걸고 1인 시위 하는데 와서 목도리 걸어줬잖아.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외롭게 혼자 싸우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쇄신에 그리고 바로 잡는 기대. 근데 좀 오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실망을 그 이후에 했는데 첫째는 12월 14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기준을 제시하고 갈등 봉합의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본인의 추후 경선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일단 좀 국가와 국민이 먼저여야 하는데 왜 본인의 다음 정치적 진로를 먼저 생각하시지? 라는 의구점이 들었고 또 두 번째는 좀 차분히 든 생각이었어요. 뭐냐 하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정치검찰로 검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새롭게 생각이 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예전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새로운 다짐을 했고 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새 정치를 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시작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겠다고 했는데도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나라의 발전 방향, 정책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회 통합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대통령 말고도 사회 통합을 하는 사람이니까 즉 아군을 구별하면 안 돼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님의 선거 전략은 기승전 반 이재명. 근데 거기에 사회 통합이 없죠. 사회 갈등만 있죠. 정책도 없죠. 비전도 없죠. 국민이 없어요. 국민이 빠져버린 거예요. 반 이재명에 국민이 없죠. 국민을 위한다는 정책, 국민을 위한 사회 통합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정치 검사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믿고 나쁘니까 조사할 거야 라는 그냥 검사인 거예요.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검사에 가까운 정치 검사에 가까운 사람의 행태 결국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 갈등을 만들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지으면서 반드시 파괴시키겠다고 나가버리는. 그래서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하면서 실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이후에 경선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애매한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한동훈과는 좀 거리가 멀구나. 그래서 제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은 한 적이 없죠.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너무 말이 아니에요. 말이 긴 건 죄송해요. 충분히 하세요. 이거 인물평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거예요. 차가. 거기 휴지도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이렇게 손마이예요. 별명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겪어보니 네. 예, 이거 참 사실은 이거 갖고 종일 얘기해도 부족해. 겪어보니 인물이에요. 인물. 어떤 면에서요? 세 가지만 얘기하세요. 저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아니 있는데. 일단 오늘은 세 제가 가지. 연구를 많이 했거든. 네. 진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일단 깜짝 놀란 게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거의 같아요.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깜짝 놀랄 만큼 거의 100% 싱크로율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또 실용적인 부분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으로 사회를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 진영 논리로 보지 말고 국민께 봉사하는 정치를 하자. 저 이런 진짜 것들이- 보수 이재명이 그거 다 나옵니다. 그래요? 나 책 안 네. 읽어봤는데 예. 어쨌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깜짝 놀랐고요. 반가웠어요. 나랑 생각이 이렇게 같은 사람이 있나 해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반갑고 또 하나는 시련이 정말 많았잖아요. 또 특히 억울한 시련이 많았어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말 나쁜 프레임을 많이 씌워놨어요. 근데 열어보면 좀 과장됐고 왜곡됐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또 저는 사정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더 중요한 건 사람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저도 잘못이 많아요. 저도 뭐 하면은 잘못한 거 엄청 나올 거예요. 제가 모르는 잘못도 많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분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분이에요. 성장하는 분이다. 계속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성장을 해요. 바른 방향으로. 네. 그래서 능력 검증됐고 계속 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고 억울함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마음의 힘이 센 거거든요.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기능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라는 실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생각의 끝에 국민이 있어요. 국민을 위한다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막 맨날 형수 욕설도 있고 뭐도 있고 또 요새 뭐 또 아들 문제도 있더라고요. 뭐 있을 수 있어요. 인간사가 어떻게 다 뭐 신처럼 살아요. 사람인데 네. 당연히 하자가 있을 수 있죠. 저도 하자투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성, 진정성 그리고 능력입니다. 근데 방향성, 진정성, 능력 면에서는 저는 100% 이분이 대통령이 돼야만 한다.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통령이 필요할 때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지선을 했습니다. 뭐 이재명 사용 설명서 완전 정복 수준인데요. 그런가요? 뭐 책을 자, 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거 연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풀어야 돼. 오늘은 요약정. 뭐 하루 종일 또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공부 많이 했어요. 자, 이 작년 12월 3일 이후 국짐당에서 그대로 읽겠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보수의 품격,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신 걸로 알아요. 맞지 않은 옷을 오래 입을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민주당으로 옮기신 거 저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의원님께 딱 맞는 옷일까요? 조금은 기성복에 맞추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물론 고민했죠. 고민했는데 첫째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저 혼자 뭘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책임감. 저 혼자 뭘 하려고 한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 위기가 시작됩니다. 그 구조적 위기가 뭐냐? 권력 집중입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 그거 위기도 일단 보시는 거예요. 저는 큰 위기로 봐요. 왜냐하면 권력이 집중되면 충성 경쟁이 벌어져요. 충성 경쟁이 벌어지면 그다음 권력 폭주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권력의 속성이에요. 네, 이거는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나 위험한 것이 야당 기능을 해야 될 국민의힘이 야당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야당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가치지향적이고 최소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쵸? 뭔가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야당 기능을 하는데 국민의힘 제가 보는 국민의힘은 그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발목 잡기 탈선만 할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더 말도 안 되는 탈선과 폭력적인 방법으로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탈주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더 독주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공격하면서 더 독주하게 되거든요. 위기죠, 그건. 근데 이번 대통령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이번 정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대한민국 존립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고쳐보지가 안 돼요. 그리고 민주당 제가 와보니까 괜찮은 정당이에요. 상당히 예. 민주적이에요. 괜찮은 정당이에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민주적이에요. 그러면 이 민주당이 더 건강한 민주주의 정치를 하고 더 당내 민주주의를 올리고 더 건강하게 기능하고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을 다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안에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 더 남았어요. 네. 미우나 고우나 3년이 더 남았어요.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 상황에서 국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책임을 느끼는 정치인이라면 민주당이 건강하게 잘하게 애를 쓰는 것이 그래서 성공한 정치를 하고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책임이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좀 거부감이 일단 안 들었어요. 네. 전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공부가 덜 돼 있었군요. 공부가 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 정당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의 가치와 기준이라는 것도 바뀌어요. 유럽의 보수가 다르고 미국의 보수가 다르고 한국의 보수가 다르겠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보수도 시대 상황 따라 변하는 겁니다. 보수가 딴 게 아니에요. 그 사회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1950년대 원칙은 반공, 자유 이거였겠죠. 친미, 자유까지 아니다. 그럼 그때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친미, 반공이었을 것 같은데 87년 헌법 이후에 우리 사회의 원칙은 87년 헌법 제도입니다. 87년 헌법 제도,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럼 민주주의가 대원칙이고 이 이후의 헌법전에 쫙 나와 있는 원칙들이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인 거죠. 자, 근데 87년 헌법이에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만든 헌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보수의 가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거의 뭐 30년, 50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면 진보는 누구냐? 이 사람들은 진보 아니에요. 80년대 때 진보였던 거지. 네. 80년대 때 진보였던 거지. 지금은 보수가 된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의 진보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금의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AI 혁명, 또 녹색 혁명, 생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녹색 성장이나 생태나 아니면 뭐 AI 혁명에 따른 민주주의의 변화, 노동의 종말 이런 걸 고민하는 것이 진보의 영역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반공을 얘기하고 친미를 얘기하는 것은 1950년에 멈춰버린 겁니다. 보수가 아니죠. 근데 민주당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또 복지사회, 공정사회를 얘기하는 것은 87년 헌법체제 이후에 지켜오고 있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이게 보수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보수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너는 진보는 어떻게 생각해? 물으면 저는 대한민국에 정말 지금 진보의 혁신이 필요하다 간절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진보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살 길이 안 보여요. 10년 뒤에 뭐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은퇴해야죠. 이미 은퇴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잖아요. 네. 10년 뒤에 변호사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 10년 뒤에 뭐가 있을까? 막막해요. 사실은 사회가 반드시 진보의 혁신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 진보의 혁신이라는 것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전이죠. 거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도전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천재들이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저는 천재가 아니야. 그럼 나는 일단 모자래. 그래서 생각해봤죠. 나는 진보의 혁신이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내가 모자라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진보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죠. 그게 보수의 영역이고 보수의 기능인 거예요. 뭐냐 하면 진보의 혁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사회에 충격을 줍니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더 많이 해요. 그걸 다 흡수를 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하느냐? 보수가 사회의 틀과 원칙을 단단히 지킴으로써 흡수를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자 많고 모자라고 능력 부족이니 나는 보수의 틀과 원칙 잘 해서 사회의 체력을 지키고 그리고 진보가 혁신적 도전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진보가 혁신적 도전을 하는 중에 생기는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단단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보수에게 필요한 게 포용력인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선수를 지금 영입하셨는데 영입이라고 해야 돼? 제 발로 왔어요. 제 발로? 몸값이 올라가셔야지 왜 제 발로 가고. 아니 그런데 저는 민주당 입당할 때 그 얘기했어요. 저는 바닥부터 배우겠다고. 저는 뭐 조건 하나도 없었어요. 말할 자유를 달라가 이런 조건이 말할 없어요. 자유를 달라. 수박이라고 뭐라 하지 말고 말할 자유를 달라. 아니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맥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로 쫙 풀 수 있는 분들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그래요? 잘 몰라서. 스스로가 좌충우돌 할 수 있는 좀 엉뚱한 질문인데 민주당 안에서 의원님은 민주당의 왼쪽에 서실 거예요? 오른쪽에 서실 거예요? 왼쪽 오른쪽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왼쪽 오른쪽은 없다. 저는 진영으로 세상 보는 거에 절대 반대입니다. 전부터도 그렇게 안 봐요. 아닌데 꼭. 그게 진영이에요. 저는 기능으로 봐요. 기능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영 정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많이 네. 했던 얘기인데 네. 대한민국 망가뜨리는 게 진영 정치예요. 그렇지요. 비겁한 정치예요. 뭐냐?
일을 열심히 해서 국민들께 인정받고 투표로 선거로 인정받으면 그게 정당한 거겠죠. 그러면 일을 하겠죠. 열심히. 근데 일하기 싫은 정치인들이 권력은 누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외부에 적을 만들어야 돼요. 또 외부에 적을 만들면 그렇지. 야 내가 좀 못하고 내가 좀 잘못했어. 근데 내가 누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한테 펴줘야지. 이게 진영 정치거든요. 상대가 잘하는 거 맞아. 근데 전 남편이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줘야 돼. 지금 이 상황인데도 2번 찍는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게 이 진영 정치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잘못했어. 근데 우리 편이야. 우리 편. 우리 좀 잘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 편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이 잘못했어요. 주인이니까. 잘못했어요. 국민이 주인이니까. 네. 국민한테 잘하면 표를 주고 국민한테 못하면 벌을 줘야 돼요. 네. 그게 그래서 철저히 기능으로 저는 지금 국민들 시민들께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치를 보실 때 진영으로 보지 마시고 기능으로 봐주시라. 누가 보수의 기능을 잘하고 있느냐, 누가 진보의 기능을 잘하고 있느냐, 누가 이걸 잘 조율하고 있느냐. 그래서 누가 국민들을 이롭게 하고 있느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진영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도구로 보는 겁니다. 국민이 왜 도구가 되어야 돼요? 국민이 주인인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좌우 얘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기능으로는 볼 겁니다. 예. 자, 기능은 제가 보수의 기능 하고 민주당에서,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잘못했어요. 네. 민주당에서 가장 제일 잘해준 의원 두 분만 꼽아보래요. 엄청 많은데 2명만. 밥을 제일 많이 사주는 사람을 밥 꼽아야 사주는 되나? 사람 잘 없어. 밥을 사줘야지. 2명만 딱 떠오르는. 너무 많은데? 아, 그래도. 일단 박주민 의원님이 제가 아이고, 좋아하고 그 두 분의 케미가 또. 또 김한규 의원도 제가 참 좋아하고 아, 그래요. 한병도 의원님도 좋아하고 유소영 의원님도 좋아하고 신종훈 의원님도 좋아하고 그만하세요 이제. 이러다 핫타스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힘에서 한 명만 모시고 오고 싶은 의원이 있다면 누구니에요? 2명요. 2명이요. 근데 그분들 입장 곤란할까 봐 얘기를 못 하겠다. 그 내 생각인데 뭘 어때? 그분들 입장에 국민의힘에서요 있을 때 저랑 가깝다는 것만으로도 의원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저랑 밥 먹고 같이 차 한 잔 마셔도 공격받았어.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근데 2명이 한 명이 어떤 특징을 갖고 계시는? 왜? 저보다 훨씬 더 올바름을 추구하고 저보다 훨씬 더 용기가 있고 그런 분들이라서. 근데 그 안에서 괴로우시겠다 그러면. 그 제가 제일 미안해요. 그래도 있을 때 제가 같이 손잡고 같이 의지를 했는데 네. 너무 미안해요. 너무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지금까지요. 제가 잡은 질문지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다 댓글에서 나온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 이 대목에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 민주주의의 성패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판단에 오로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런 방송이 많고 많이들 또 참여하셔서 네.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리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 하시는 지금 거예요? 아니 이해했어요. 사회자분 이해를 못하신데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칭찬과 격려의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얘기가 1시간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 오늘 밤새도 돼요. 이거 먹고 치맥 간단히 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또 안 보이는 토크를. 선거기간에 술 마시면 안 돼. 예. 자,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어요. 저 근데 지금 좀 몸살 중인데. 예. 3일째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열심히 일단은 뛰고 있는 중이에요. 간절해서. 아직 넘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3일까지. 목소리가 좀 갈라지더라도 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네. 자, 선거운동 하시면서 에피소드 좀 있으셨어요? 이 기억에 굉장히 남는 장면. 글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뛰어다녀가지고 그래도 막 정신없이 다니니까 잠자리 들 때 오늘 정말 그거는 내가 잊지 말아야지 했던 시민의 격려라든가. 그런 거 많죠. 많이 격려해 주시죠. 감사하죠. 너무. 근데 지금 전국구로 뛰고 계세요. 네, 그냥 오란 대로 최대한 시간 닿는 대로 다 다니고 울산만 있는 안 중이에요. 가고. 울산도 왜 그 예민한 질문하고 계세요? 울산 너무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울산에서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도 있을 저도 거 아니에요. 너무요. 저도 너무요. 근데 이제 뭐 당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당 방침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울산 너무 사랑해요. 왜 저한테 정치할 기회를 준 곳이에요. 그럼요. 울산 시민들을 잘 받드는 게 제 의무입니다. 우리 의원님은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지역구. 남 지역구예요. 남 지역구입니다. 자, 6월 3일 이후 김상욱 나는 어떻게 살 거다.
이거 참 뭐 며칠 날요? 6325 저는 똑같이 살겠다. 저는 뭐 하루만 보고 살아서 내일도 모르겠는데 6월 3일 가니까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떻게 살지? 지금 그 최근에 네. 국민주권 전국회의 공동 상임의장을 맡으셨어요. 2개 맡았어요. 아, 그다음에 국민주권 그것도 맡았고 또 그 민주정부 개성위원회 행동하는 행동하는 양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국민주권 회의에서 세대통합부를 건의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본 게 맞으면은 양성평등부라는 이름으로 아마 하겠다. 이재명 후보 이렇게 공약에서 보면은 아마 그 세대통합부가 지금 여가부 대신에 오히려 그 부처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긴 양성평등부 이렇게 있는데 딱히 여기에 수락하신 이유가 뭐 명칭이 중요하겠어요.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국민주권이 공동 상임위를 맡으신 일단은 국민주권 공동회의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전국회의. 왜냐하면 진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소통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게 저는 민주주의라 생각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진 단체라면 제가 돕고 같이 해야죠. 그래서 어떤 테마가 됐든 국민들이 중심이 돼서 목소리를 내서 정치적 그러니까 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또 조금 모자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방향성으로 만들어 가야죠. 좀 그런 생각 때문에 일단 이름이 국민주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주권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수락을 했고 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겠죠. 근데 세대통합부 논의는 제가 맡기 전에 이미 일어난 논의예요. 근데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 제가 뭐 행안위 농해수위도 있었지만 여성가족위원회도 제가 원래 재선 이상 간사를 주는데 12.3 일 터지기 전에 제가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에서. 울산시당 광역시거든요. 그 시당 위원장, 원내 부대표, 연수원 부원장, 행안위, 여가위는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간사는 재선 이상 보통 하는데 초선은 다시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하고 있었는데 여가위에 있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 그리고 양성평등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가족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이제 성범죄 이런 것들까지 다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여가위 자랑한다 하자면 제가 김한규 의원 좋아한다 했잖아요. 예. 야당 간사셨거든. 우리들이 마음이 너무 잘 맞았어. 아. 우리 그래서 작년에 보면 여야 엄청 싸우면서 하나도 일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 여가위는 일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그냥 둘이 만나면 다 그냥 너는 내가 책임지고 설득할 테니까 책임지고 설득하십시오. 콜 하면서 그냥 법안 통과 탕탕탕탕. 그 디페이크 간사가 법안이라. 간사들 했네. 우리는 일 잘했어요. 예. 디페이크 법안 뭐 이런 거 바로바로 통과됐잖아. 우리가 다 한 거거든 그거. 뭐 양육비 더 추가 지원한 것도 우리가 한 거고 바로 막 뭐 용산에서 뭘 하든 말든 몰라 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여기서 우리라 하면 정말 여야가 그때. 같이 우리 안 싸웠어요. 네, 늘 손잡고 네. 그래 해보자 이러고 갔는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합을 만들어내면 돼 하면서 그래서 김한규 의원 너무 좋아해요. 진짜 능력자예요. 능력자. 어쨌든 그런데 뭔 얘기하다 이러었지? 국민주권이에요. 세대통합부. 세대통합부뿐만 아니라 그런 논의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자꾸 갈등을 만들고 갈라치기를 해서 정치를 하는 거 저는 정말 나쁘다고 봐요. 비겁한 정치예요. 그리고 물론 약자 보호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건 실질로 들어가면 됩니다. 실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세대통합부 뭐 그것도 좋죠. 뭐 양성평등부 좋아요. 다 좋아요. 중요한 건 실질이에요. 누가 약자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나가고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축소사회의 문제, 저출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근데 좀 바람이 있다면 이게 좀 가치지향적인 해결책이었으면 좋겠어. 예. 뭐냐면 이건 좀 진보의 영역인데요. 네.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은 여성 인권 관점에서 출산율을 올리고 또 축소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나와야 될 것이고 노동으로 접근하는 사람 노동 문제로 또 환경으로 접근하는 사람 환경에 이렇게 가치지향적으로 다양한 해법들이 나와주면 거기서 좀 더 창의적인 합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 다 비슷한 얘기를 그냥 하고 있어요. 정말 좀 창의적인 해법으로 축소사회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생각이 많고 축소사회 문제 해결하려면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럼 그렇잖아요. 애 낳았다고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못한다? 누가 애 낳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핵 풀어 나가야 돼요, 네, 진짜. 네. 와, 지금 저희가 네. SBS, MBC 시청률을 조금 잡아먹을 것 같은데요. 아직 많이 남아 계십니다. 많이 오셨어요. 그 동시 접속자 많으신가요? 반갑습니다. 예, 아주 의원님 응원이 맞습니다. 굉장해요. 예. 안 길어요.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힘을 너무 주셔서. 좋다고. 예, 끊지 말고 계속 말씀하시랍니다. 아, 근데 예. 1시간이 넘었어요. 더 했다가는 배에서 꼬르륵 괜찮아요. 끝날 것 같은데. 저 밤새도 돼요. 네, 저 밤샐 각오로 알겠습니다. 왔어요. 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요. 말하신 듣는 김에 것도 혹시 좋아하고. 이재명 후보님이 가정 중에서 덕담 같은 거 들려주신 거 있으면 오가다. 그분이 무슨 덕담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 참 매력적이다 생각한 게 음. 이분은요 공사구별이 확실한 분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친하다고 음. 더 챙겨주는 거 없어요. 음. 그냥 기준 하나예요. 일 잘하나? 일 잘하나? 이게 나예요. 덕담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2시간 자고 일하신대요. 저희가 취재한 거에 이재명 따르면 후보님이요? 어떻게 그렇게 한대? 그래 2시간 자고 일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큰일 났어요 이제 BH 난리 났습니다 이제 지금. 아우 난리다. 일단 2시간 이내로 자고 일할 수 있는 분들만 손 들어야 돼요 거기. 저는 좀 더 자야 돼요. 죄송하네요. 어쩔 수 없. 알겠습니다. 저는 묵묵하게 바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지금 지금까지도 엄청나셨는데 KBS 개표 방송에 쟁쟁한 분들하고 하신다는 소문이 또 쟁쟁한 분들이에요? 저는 쟁1, 쟁2, 쟁3, 쟁4까지 가는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누구 오는데요? 이번에 초선 의원들만 모신 것 같아요. 뭐 김재섭 의원님도 오시고. 재섭이 참 제가 좋아하죠. 그다음에 또 이소영 누구예요? 의원도 오시고. 이소영 의원님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숫자가 많으니까 민주당 의원 2분, 그다음에 천하람 하람이 저 의원이요. 너무 좋아해요. 서로 그렇게 이름 부르는 사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개표 방송에서는 서로 좀 아닌가? 이미 투표 끝났으니까 날 설 일이 없나?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같이 있으면 잘 안 싸워요. 네.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음. 서로 발전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저는 이소영 의원, 천하람 의원 진짜 높이 평가해요. 또 김재섭 의원도 국민의힘이 바뀐다면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뀌어야 되죠. 언제까지 저럴 거예요? 언제까지 구구정당, 수구정당 할 거야?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번에 지난 총선 때 김재섭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좀 그랬다가 또 실망을 또 하고 또 그랬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소영 의원도 보면 정말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고 천하람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그릇이 좀 넓어요. 생긴 것처럼. 뭘 좀 많이 주워 담아. 그래요. 그런 게 또 장점이죠. 또 김재섭 의원은 정치 감각이 좋아요. 흐름에 따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정치적으로 이게 파급이 있다 이런 걸 너무나 동물적으로 잘 아는 친구예요. 저는 다 할 줄은 몰라서 보면 와 입 벌리고 그냥 보고 있어요. 이소영 의원 보고는 와 똑똑하다 입 벌리고 있고 천하람 의원 보고는 야 넓네 입 벌리고 있고 네. 김재섭 의원 보고는 야 감각 좋다 나는 저런 거 할 줄 모르는데 하고 입 벌리고 보고 있고. 본인은 뭘 잘하는데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있죠. 이건 이게 누구를 불러서 아무래도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제 불러요? 머리를 못 깎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 누구 좀 불러가지고 옆에다 좀 놓고 물어봐야지. 잘하는 게 제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그냥 고집은 아닌데 나름의 소신인데. 뜻대로 하는 거. 아니 저 그렇게 그런 사람 저 순둥순둥해요. 저 되게 순둥순둥해요. 그래 네. 맞다 하는 성격이지 막 싸우는 성격 아니에요. 근데 12월 3일 이후에 있었던 일은 네. 용납할 수 없는 선이니까 제가 그랬던 거지. 저 그렇게 막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금요, 예전에 민주당을 싫어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고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다라는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권력 집중은 걱정이다. 그래서 의원님 필요하다. 의원님 귀여우시대요. 저 권력 집중 견제하면 수박이라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다 박수면 치면 어떡해. 그 단어 쓰는 사람은 쌍욕하는 사람만큼 싫어해요. 대신 저는 지금 스스로 계속 생각하는 게 좀 방향이 좀 틀렸다 할 때는 안에서 열심히 더 소통할 거예요. 네. 왜냐면 의원님들 붙들고 한 번 더 생각해봐요. 같이 하면서 그걸 맞아요.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게 더 중요한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 좀 안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있을 때는 저의 방향성이 당원들한테 가 있었어요. 왜냐면 원내에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럼 당원들이 바뀌어야지 바뀐다 생각해서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자꾸 주고 싶었던 건데 지금 민주당은 되게 당내 민주주의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당원들 수준도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내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내에서 충분히 소통 가능하겠다 알겠습니다. 생각이고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 뵙진 않았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 만나면 제가 괜히 행복해져요. 내가 알던 국회의원의 모습과 좀 다르다는 생각도 좀 들고 여기 피렌체 식탁 여기서 메디침들 유튜브에서 정치인들을 많이 모시는데 여기가 피렌체 식탁이에요? 이게 피렌체 식탁입니다. 왜요? 이게 왜 피렌체예요? 아 진짜 별걸 다 모르고 오셨어. 저희 인터넷 뉴스 브랜드가 피렌체 식탁이죠. 저 하자가 많다 했잖아요. 뭐라 하지 마세요. 사람 모자랄 수도 있지. 모자라면 가르쳐 주면 되지. 모른다고 막 뭐라 하고. 죄송합니다. 나빴어요. 나 지금 진행하면서 오늘 죄송합니다는 얘기를 4번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많이 가서 8시 40분, 41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사전투표 둘째 날이고 내일 하신다고요? 예, 저는 저도 내일 할 할 예정이에요. 건데요. 그 다음에 예. 6월 4일 본투표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뭐 지지하는 분들이 주로 와 계시는 유튜브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또 우리 김상우 의원님이 이번 투표가 어떤 의미다. 시청자분들께 뭔가 이렇게 저는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유튜브 특성상 좀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요. 저는 지금 저를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께 얘기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인데 네. 그분들께도 좀 같이 드리고 해주세요. 싶은 저희가 쇼도 말씀인데. 만들고 클립도 만들겠습니다. 네. 뭐 하라 하니까 또 민망하긴 한데 시청자들에게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와 많이 달라요. 뭐냐 하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입니다. 선거까지 결과가 잘 나와야지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내란을 일으켜도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다. 반성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반성도 안 했는데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다. 그건 내란을 용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렇죠. 내란을 일으킨 정당 표를 줘서는 절대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국민들께서 비겁한 정치인들의 정치 노름에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진영 정치 이거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정치입니다. 왜 국민들이 진영에 소속돼야 돼요? 국민이 주인이신데 국민은 평가하시면 됩니다. 누가 보수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느냐 누가 진보의 기능을 잘 하고 있느냐만 평가하셔서 잘하는데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면 돼요. 내가 국민이 왜 진영에 포함돼요? 내가 누구 편이 어디 있어요? 잘하는 편 내 편이에요. 국민한테 잘하고 국민을 받들 줄 알고 국민에게 복리를 주는 편이 내 편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기능으로서의 보수, 기능으로서의 진보를 평가하는 그런 선거였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릅니다.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면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서민 경제가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을 만큼 무너지고요. 기업 경쟁력도 약화됐어요. 대외 환경도 변했고요. 뿐만 아니라 의료, 노동, 연금 개혁 더 미루면 어떻게 손도 못 대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능력이 탁월해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 대통령 된 다음에도 고생 진짜 이렇게 빤히 보여요. 이거 어떻게 풀지? 제 머리로는 안 돼 일단. 되게 어려운 과제들이고요. 뿐만 아니라 비겁한 정치인들이 프레임 정치 해왔잖아요. 인신공격하고 뒷조사하고 고소고발하고 헛소문 퍼뜨리고 가족 신상털이하고 그런 비겁한 정치 때문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사라져버리고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버리고 상대방을 악마로만 보는 갈등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려버렸습니다.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진영 갈등. 근데 국민들께서 갈등을 주고 뭐가 있어요? 그건 나쁜 정치인들이 비겁하게 편하게 정치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갈라치기 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는 퇴출시켜야 돼요. 통합을, 안정을, 화합을 또 정책을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을 키워주면 됩니다. 이번 선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AI 혁명, 로보틱스 혁명으로 사회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정말 다 바뀌어버릴 거예요. 민주주의도 바뀔 수도 있어요. 또 노동이 더 이상 우리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세상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AI와 로보틱스가 합쳐져 버리면 어떤 세상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변화를 통찰력을 가지고 선도하고 또 통제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이번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AI 혁명 이미 진행 중이거든요. 2년만 지나보세요. 다른 세상일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한 분을 못 뽑는 거예요. 자, 그럼 답 나왔죠.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재명 후보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엄한 다른 선택을 한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나라를 구하는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께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주시고 또 나라를 구하는 선택 꼭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 몸살 난 몸으로 며칠째 뛰다닙니다. 좀 해주셔요. 진짜 필요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국민을 충으로 여기는 김영임 씨 충의공파의 후회의 찬송서를 들으셨습니다. 아, 이거 진짜 기회 안 드렸으면. 자, 지금 댓글에서 더 많이 칭찬하고 계시고 응원하는데요. 내가 요산에 이걸 잡아야 돼. 이거 욕하는 사람도 의원님이 있을 약속해야 건데. 돼요. 아니, 욕하는 사람 뭐래요? 없어요. 팬 됐대요. 그럴- 오늘 팬 되신 분도 계시고요. 또치와 마이클 방송은 언제 하시나요? 우리는 주로 현장으로 가요. 그래도 여기서 한번 하는 걸로 해요. 주민이 형 허락하면 저는 좋죠. 저는 아유, 주민이 형 오면 저는 주민이 형 허락할 거예요. 저 주민이 형 오면 이러고 있어요. 아 많이 배우겠대. 그래서 저희 더 채찌피한테 또치와 마이클을 마이콜을 두 분을 그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예고물을 하나 올리도록 AI 정말 얘기하셨는데 메디치 미디어가 또 AI에서 한 AI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요.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어머, 오늘 투표하셨어요. 감사하고요. 준성열 어제 토론 때문에 국민들 상처받았어요. 의원님 혼내주세요. 저 오늘 입에도 안 담았습니다. 그게 제가 저보고 많이 묻더라고. 왜 네. 개혁신당 안 가냐고. 네. 개혁신당 보수 진영 이렇게 난 보기 싫다니까요. 난 진영이 싫어요. 진영이 어디 있어요? 기능만 봐요. 기능만 보는데 갈라치기 하면 사회 갈등이 생기지 사회 통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갈라치기는 반보수적인 거예요. 준성열 때문에 열 많이 받았는데 제가 언급도 안 했어요. 화날까봐.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 사람들 욕할 시간에 우리 얘기하자. 우리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자. 우리 정책 얘기해야 되고 우리 정책 우리 미래 얘기해야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선거가 우리 미래를 얘기해야지 뭘 자꾸 신변 잡기 털기만 해. 그거 왜 그래요? 네. 좀 하자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뭘 자꾸 그런 얘기. 우리 앞으로 뭐 먹고 살 거 얘기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저희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는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네. 공익변호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정구승 변호사랑 문건일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잊지 말자 우리 최혜병 또 박대령님 그다음에 명태균 강혜경 씨 지금 변호하고 계시는데 이 훌륭한 사건들은 분이시네요.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수사에서 밝혀질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잊지 말자고 어쨌든 시간 틈나는 대로 모시거든요. 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메디치가 운영비를 벌어야 되는데 많이들 접속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어머, 돼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이 후원 계좌를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 어머머 안 그러셔도 돼요? 부끄러운데? 다 부끄러워서. 찼어요? 아니 차진 않았는데 부끄러워서. 진짜. 부끄러워. 저 어디 가서 그거 되게 아이고. 그거 원래 그래서 진행자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아래 깔아주십시오. 후원 계좌에다가 예쁜 성의를 표해주시고. 아유,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실 건데. 그러면 10,000원씩만 놔주세요. 왜냐하면 송구해서 송구해서. 별게 다 송구하십니다. 보좌관님들 힘들어요. 많이 달라고 하셔야지. 왜요? 아유, 후원 계좌가 차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정치 자금은 목적이 제한돼 있어요. 함부로 네. 못 써요. 아니, 알겠습니다. 보좌관들한테 함부로 주는 돈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보좌관한테 누가 주는 게 아니라 후원 계좌가 차야 든든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누가 그치. 보좌관을 간담회도 열고 설명회도 열고 오늘 좀 맞네요. 배고파서 지금 그러면 2만 원. 공 하나 더 붙이십시오.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마이콜과 함께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